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던 제가 남편에게 문란한 여자로 오해를 받고 이혼 선고까지 받게 되어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동창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도 저도 옷을 좋아하고 꾸미는 걸 즐겨서 친구였던 시절부터 죽이 잘 맞았어요. 같이 쇼핑도 가고 옷 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가장 친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변에서 인정할 만큼 매일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러다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고 속도 위반으로 사귄 지 1년 반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다행인 건 시부모님도 갑작스레 식구가 된 저를 미워하지 않고 예뻐해 주셨어요. 멋쟁이 남편이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시어머니를 빼다 닮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나이보다 동안이셨어요. 한 번은 같이 쇼핑을 가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며 얘, 이거 입으면 남자들이 좋아하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워낙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하셔서 재밌는 분이라 생각이 들었죠. 그날은 즐겁게 쇼핑도 하고 저녁으로 맛있는 샤브샤브도 먹고 알차게 데이트를 즐기다 들어갔어요. 저는 좀 특이했던 게 남편이랑 데이트하는 것보다 시어머니랑 노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결혼해도 시월드 걱정은 없겠구나 싶었고 이렇게 잘 맞는 시어머니를 만나 예쁨만 받고 살겠구나 싶어서 난 정말 복받은 며느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를 집 앞에 모셔다 드리고 저도 바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아버님께서 전화가 와서 멀리 안 갔으면 당장 집으로 올라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차를 돌려 집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시아버님께서 씩씩거리시며 분을 삭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애기야, 너 진짜 네 시어머니랑 놀다가 들어온 거 맞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네, 아버님, 지금까지 저랑 계셨어요. 라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서야 아버님은 오라가라 해서 미안하게 됐다며 화를 누그러뜨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두 분이 혹시 저 때문에 다투신 건지 여쭤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하시면서 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두 분 사이가 뜨겁지는 않아도 잘 지내시는 걸로 알았는데 이유 없이 화내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암튼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시아버님이 화내시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두 분이 화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여행을 가자 졸랐고 함께 가족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어요. 시원한 바다에서 크루즈를 타고 보기 힘든 돌고래떼도 만나니 아버님도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경치 구경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주위만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 구경을 하기 바쁘셨죠. 그러더니 얘, 저 남자 옷 입은 거 이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옷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 옛날에 디자이너가 꿈이셨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심지어 남편과 커피를 사서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들고 배 위에서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아까 옷이 예쁘다고 했던 남자와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때 느꼈죠. 어머니가 저런 표정을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셨는데 원래 저런 표정을 지으신 적이 있으셨나 싶은 느낌이요. 멀리서만 봐도 눈웃음을 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시는 게 보였어요. 오죽했음 속으로 혹시 저분과 아는 사이인가 싶은 생각에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그 남자와 대화하느라 제가 가까이 온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까르르 하고 웃으시더니 그 남자 팔을 터치하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어머니 하고 부르자
남자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 라며 혼잣말을 했고 어머니를 이상하게 보고 휙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제 커피를 확 뺏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서 어머니께 여쭤봤지만 아무 일도 아니라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유도 없이 화나 있는 어머니를 살살 달래고 풀어드리느라 여행도 제대로 못했네요. 몸도 마음도 지친 그날 밤 저희는 호텔방을 2개 잡았기 때문에 각자 방으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밤늦게 어머니께서 톡이 오더라고요. 아버님이 잠에 들었다며 여행 마지막 날인데 심심하고 아쉽다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행하고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피곤한 상태였는데 어머니께선 나이도 있고 밤이 가는 걸 아쉬워하시는 모습에 정말 대단하고 놀라웠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아직 소녀같이 사시는 어머니가 대단한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직도 너무 정정하시고 노는 것, 즐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아버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버지 눈치 보느랴 자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엄마가 들어간 사교 모임만 몇 갠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넘치는 에너지를 그렇게라도 푸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잠시 자제했던 사교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고 아버님과 트러블은 그만큼 잦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나쁜 일을 하고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아버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더 응원했어요. 하지만 2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몇 달 뒤 어머니께서 집을 나오셔서 잠시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죠. 저도 직장인이라서 어머니를 잘 모시지는 못했지만 계신 동안에는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같이 살다 보니 아버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4-5번은 모임이나 약속이 있고 집에 계신 동안에도 친구들과 통화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버님은 조금 외로우셨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봤죠. 2분을 아껴서 드리는 말씀이다. 조금만 맞춰가며 사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 나보고 빨리 나가라는 거니? 넌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라며 무척 서운해하셔서 당황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며칠을 더 집에 계시게 됐고 요즘 시국 때문에 저도 출근하는 날보다 재택으로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단 둘이 집에 있으니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매번 밥 차리는 것도 힘들었고 어느 날은 늦잠도 자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불편하게 한 건요. 시어머니께서 제 물건과 옷을 말도 없이 함부로 쓰시고 어지른다는 점이었죠. 자주 차는 팔찌가 사라져서 어머니께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모른 척 하셨으면서 나중에 보면 어머니 방에서 나오거나 어머니 옷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자주 깜빡하시니까 또 잊어버리셨나 싶었는데 같은 일이 2-3번씩 반복이 되니까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꾸만 저도 모르게 고가의 액세서리는 저만 아는 장소에 숨겨놓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대놓고 제 옷을 입으셨고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어머머 얘 이거 나도 어울릴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제 옷을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멋을 부리시는 이유는 사교 모임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저렇게까지 멋을 부리시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만큼 말이죠. 하루는 차라리 출근해서 일하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혼자 두고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현관에 낯선 남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분명 남편 신발은 아니었죠. 시아버님이 오신 건가 싶어서 시어머니가 계신 방문을 열어봤는데 아니 어머니께서 웬 남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말이죠. 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인기척에 잠에 깬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놀라더니 옆에 있는 남자를 깨워서 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창피하고 할 말이 없지만 너는 친구 같은 며느리니까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며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집에 남자를 부르다니요. 그날 이후 어머니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 아버님 화가 안 풀린 것 같다며 집에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하시면서 본인 짐을 저보고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어요. 저는 순간 아버님이 평소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간섭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을 이해 못했던 게 오히려 죄송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전 아버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어머님 짐도 가지러 갈 겸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얼굴을 본 아버님은 몇 번이고 미안하다 사과하시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어머니는 분명 아버님이 화가 안 풀려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어머니께서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나가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바쁜 상황이라서 차마 이 문제까지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게 완전히 등신이었죠. 그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쓸데없는 며느리 노릇한다고 뭘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실 쪽에서 처음 맡아보는 남자 향수가 풍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없을 때 어머니께서 남자친구를 부르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 묻자 TV가 고장나서 수리기사를 불렀다고 하셨죠. 수상하긴 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못 볼 거라도 보게 될까 늘 긴장하며 문을 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시국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며 사교 모임 친구들을 전부 다 집으로 부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제가 집에 있는 날에는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요. 맛있는 과일을 귀신처럼 잘 사와요. 라고 은근슬쩍 칭찬하시면서 손님 접대를 하게끔 유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틈에 앉아서 재미없는 얘기를 몇 시간씩 들어드리는 것도 점점 지치고 모임이 끝나고 나면 뒷정리는 나 몰라라 하시고 방으로 쏙 들어가시는 모습이 자꾸 얄밉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친구같이 편하고 좋았던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저는 참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엄마가 쫓겨났다는 거짓말을 왜 하겠어? 원래 아버지가 다혈질에 무서운 성격이라 아버지 화나면 엄마가 피해 있어야 해. 지금 엄마를 쫓아내자는 거야? 라며 저에게 실망을 했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 얘기에 우리 엄마를 외쳐대는데 제 마지막 카드였던 남편마저 제 말을 안 믿고 화를 내니까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실 시아버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믿기 힘든 얘기를 꺼내놓으셨어요. 아버님은 시어머니께서 남성 편력, 즉 남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었고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걸린 적이 많아서 싸우기도 많이 싸워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만은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해서 비밀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여린 제 남편이라 알게 되면 크게 상처를 받을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아버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 눈물이 다 났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진지하게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그때 봤던 남자가 또 집에 와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어머니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너무 참을 수 없어서 그 남자를 향해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가세요. 아니 도대체 저희 시어머니랑 무슨 관계예요? 라고 따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 하셨고 그 남자분도 양심은 있는지 멀쩡한 입을 두고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번호 키 소리가 들리더니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서 반차를 쓰고 온 거였어요. 남편은 이런 저희 모습에 상당히 놀라며 가뜩이나 큰 눈이 더 동그래져선 누구세요? 라고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아유, 내가 진짜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라고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향해 저기요, 당장 우리 아들네 집에서 안 나갑니까? 라며 집에서 내쫓아버리는데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지금 무슨 원맨쇼를 하나? 상황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는 얼마 안 돼 남편의 화살은 저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죠. 절 보며 야, 박기영, 저 남자 누구냐? 도대체 저 남자 누구냐고! 라고 소리를 질렀고 지금 이 분위기와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자기야, 저 남자 시어머니가 데려온 남자야. 왜 저 남자 화살이 나한테로 와? 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어이가 없다고 흥분을 해선 팔짝팔짝 뛰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발뺌을 하시더니 예, 현수야. 아마 내가 집에 없을 때 제가 집으로 남자를 끌어들인 것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해 시어머니를 향해 비정상적인 눈으로 한참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고 했고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냐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얘기만 들은 제 남편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 독한 말들이나 욕을 한껏 내뱉으며 시원하게 말도 잘하던데 막상 제가 당하고 나니까 머릿속이 하얗고 바보가 되더라고요. 상처받은 표정으로 화조차 내지 못하는 남편의 손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여기서 얘기해. 어딜 우리 착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 이 풀려우! 라며 따라 들어오려고 하셨고 저는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충격을 받아선 초점이 사라진 눈으로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도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거짓말한 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남편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 거짓말 같은 얘기는 남편도 믿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러냐. 정조를 제일로 여기시는 우리 엄마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우리 엄마는 살면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혼자서 울분을 토하던 남편은 자기 울분에 자기가 못 이겨 화까지 내더니 제게 이혼을 하자고 하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된 저는 울면서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때문에 이게 대체 뭐예요? 지금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머님이 멀쩡한 두 사람 이혼시키게 만들었다고요 하며 어떻게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너무 미안하다며 본인도 훌쩍이셨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이 정도 상처는 용서하고 잊으면 봉합되지만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 가지 않니? 라고 빌고 또 비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잘못인 걸로 하고 넘어가 주면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하셨지만 그 말 또한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숨소리마저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어머니 부탁을 거절했어요. 여전히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진실을 밝히고 그의 오해를 풀어야 이혼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버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시부모님이 거실에 앉아서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걸 감지하신 건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아버님께서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과거사를 고백하셨어요. 사실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남자 문제로 오래전부터 속을 많이 썩였다. 너에게만큼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미안하게 됐다. 모든 게 이 아비가 부족해서 사랑을 못 주고 외롭게 해서 생긴 일이니 본인을 용서해라. 아버지의 체념 섞인 고백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겁게 땅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누구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남편 모습이 이 모든 상황이 기가 차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미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는데 과연 용서받고 반성하면 끝이 날까요? 잊혀질 수 있는 일일까요? 예전에 제주도 여행 가서 행복했던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남편은 저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전처럼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큰일이 없는 한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로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번 일로 본인 또한 충격이 컸는지 성격도 조용해지셨고 아버님 말로는 그 좋아하던 대외 활동도 단번에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시아버님과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싸우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시아버님께 더욱 마음을 쓰게 됐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밉지만 시아버님이 보고 싶어서 전보다 더 자주 반찬도 해서 집에 보내드리고 아픈 곳은 없으신지 잘 지내고 계신지 가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도 고마워하고 있고요. 철없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문란한 여자를 몰릴 뻔했던 제 황당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런 오해로 남편과 이혼을 할 뻔했지만 이 계기로 남편은 저를 더 믿게 되었고 이런 남편과도 끝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